자, 중3 과학, 뭐 2학기 범위이긴 하죠. 6단원에. 자, 6단원. 두 번째, 전기에너지 발생과 전하를 보겠습니다. 전기에너지에 관해서. 자, O2 교재. 66페이지네요. 66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어요. 자, 다른 거 프린트가 아니라 O2 교재야. 자, O2 교재 잘 보시고 66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이게 처음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내용만 좀 잘 좀 봅시다. 자,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2번 전기에너지 발생. 자, 1번 전기에너지 돼 있고요. 야, 에너지는 전기에너지가 됐건 뭐 역학적 에너지, 뭐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가 됐건 무조건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일의 단위도 줄이에요. 에너지와 일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일 어쩌고저쩌고. 자, 단위는 다 줄을 쓰더라. 줄을 이렇게 단위는 줄을 쓰더라. 자, 이거 볼게. 2번 전기에너지.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단위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전기에너지니까 전기에 대한 에너지겠지. 2번 전자기 유도라는 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현상만 배우는 거니까 중3 때는 이거 좀 잘 볼게요. 전자기라는 말은 두 개의 말이 섞여 있는 거야. 전기와 자기라는 말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전기와 자기가 세트로 돌아야 된단 말인데 전기가 생기면 자기가 생기고 자기가 생기면 전기가 자동으로 생겨요. 두 개는 항상 세트로 다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기자기가 아니라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면 전기장이 생긴다는 그런 말인데 뭐 장자 빼고요. 전기, 자기.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자기라고 불러. 전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쓰면 핸드폰에서 전파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전파를 전자기파라고 부른단 말이지. 전자기파, 전기파와 자기파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유도한다는 얘기잖아. 전기를 만들려면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를 내가 만드는 거야. 자기는 알지? 자석의 어떤 기운, 자석의 성질. 전기도 알지? 전기적인 기운, 전기의 성질이야. 자석 가지고 내가 뭘 막 하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또 전기를 가지고 뭘 하면 자석처럼 움직인다는 N극 S극 극을 띈다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 무엇 하나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유도라고 불러. 그럼 뭔가 유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자기 유도 읽어볼게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 코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코일이 뭔가요? 자, 이렇게 전류가 통하는 전하가 막 이동하는 이런 선 하나를 도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도선을 한 바퀴만 이렇게 감아 놓으면 이런 걸 무슨 도선이라고 불렀죠? 원형 도선이라고 불렀고요. 이런 원형을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걸 보고 코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전류를 이렇게 통하면 전류가 막 해서 이렇게 내려가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인다. 자석을 이제 흔히 넣을까 뺄까 막 이제 이런 짓을 하는데 넣으려고 하다가 빼버리고 빼려고 하다가 넣어버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석을 앞에서 막 흔들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공부하냐면 전류를 통하면 전류를 막 보내면 얘가 마치 하나의 자석처럼 움직인다. N극 S극이 생긴다. 이런 걸 공부해. 근데 반대로 지금은 N극 S극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자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반대로 전류가 통한다. 두 개가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파트죠. 자, 거기 화살표에 중요한 말이 써있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의 주로 전환됩니다.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자석을 앞에 가서 위치를 바꾸든 운동을 막 속도를 붙이든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환된 만큼이 전기 에너지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자, 잘 봐두시고요. 이런 말. 자, 동그라미 1번. 유도 전류. 전작 유도에서 콜에 흘린 전류. 자, 전류도 종류가 있단 말이죠.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류가 다 사실 유도 전류입니다. 이렇게 뭔가 내가 만들어내는 전류더라고요. 만들어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전류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는 전류도 사실 있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배터리. 그걸 이제 화학으로 만들어낸 전류예요. 그 뭔가 자석을 앞에서 막 움직이지 않아도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류. 그런 게 이제 그냥 화학적 전류고, 지금 이런 것들은 자석을 흔들어서 만드는 유도 전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유도 전류, 전작 유도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 이런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른다. 동그라미 2번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여도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움직여서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여도 이건 뭔 뜻이냐면 코일을 가만히 두고 자석을 움직여도 유도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자석은 가만히 두고 이 코일을 앞에서 흔들어도 유도 전류가 또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자석을 앞에서 막 흔들어도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움직이는 거고, 자석을 만들고 코일 이렇게 흔들어도 다시 코일 입장에서 봐도 또 자석이 움직일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유도 전류가 또 흘러온다. 그 말이에요. 2번은. 3번 유도 전류의 방향.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자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석을 가까이 할 때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흘렀다고 칩시다. 그럼 멀리 할 때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내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흘렀다 이쪽으로 흘렀다 이쪽으로 흘렀다 이쪽으로 흘렀다 전류의 방향이 막 바뀌는 거야. 전류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된다. 밑에 이제 표가 3개가 나오죠. 3개 표 잘 한번 봐주시면요. 사실 이게 옛날 전 교육과정에서 다 공부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가르쳐 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자석이 정지했다고 써있지. 자석이 정지하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자, 가운데 그림. 자석을 가까이 할 때야. 가까이 할 때 바늘 잘 보세요. 바늘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바늘이. 그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이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겨서 바늘이 이렇게 돌았다고 치면 멀어질 때, 멀리 할 때의 표를 봅시다. 자, 이렇게 바늘이 움직였대. 그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고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바뀌고 있는 과정이야. 자, 어쨌든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이 두 과정은 전류가 흐르는 과정이고요.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과정입니다. 자, 뭐 그런 거고요. 이제 3번 발전기로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발전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발전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장치가 발전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발전기의 원리. 발전기 내부에는 자석과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이 있고, 이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에너지가 생산된다. 말이 어렵죠. 자, 그냥 이런 장치들이 자석을 코일이 막 감겨 있고, 발전기 안에는 자석을 막 움직여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이런 장치가 들어있더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화살표 옆에 뭐라고 나와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런 말이 또 나오죠. 그 화살표 옆에. 그 옆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뭐 그렇게 발전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 와서 동그라미 2번 발전소.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빠져있네요. 태양광 발전. 뒤에 있나? 없네. 수력발전 볼게요. 자, 발전 원리. 댐에 있는 물을 흘려보낸다. 자, 에너지 전환. 이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보세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발전기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물이라는 놈을 이용하는데 일단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자, 댐은 이렇게 댐을 딱 막아놓고 물을 꽉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구멍을 조금 내놓으면 물이 쫙 빠져나올 거야. 왜 빠져나오니까
높이 있던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가 빠져나오면서 엄청난 속도가 붙겠지, 속력이 붙겠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여기다가 뭘 발화하냐면 옛날에 그 물레방아 뭐 민속촌 같은 데서 봤나? 이렇게 터빈 달았습니다. 그럼 물이 막 지나가면서 이 터빈을 막 돌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고 써있냐면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만든다. 터빈을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과정. 이 과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물의 위치 에너지를 결국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물의 중간 과정을 생략한다고 치면 요건 외워야 돼요.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다음 화력발전소 봅시다. 화력. 자, 연료를 태우며 물을 끓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에너지 전환 볼게요. 연료 외에 연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연료가 석유야, 석유. 석유 이용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 환경 공해도 좀 심하고요. 돈도 비싸고 뭐 그렇기는 하죠. 자, 그래서 그 연료에 화학적 에너지를 씁니다. 연료를 불에 태워버려요. 그럼 열을 불에 타서 결국 뭐 하느냐? 물 끓입니다. 물을 불 끓여가지고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수증기를 만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자, 큰 탱크 안에 물을 잡아놓고 물을 막 끓여. 불 붙여서. 그럼 여기다가 왜 압력밥솥 같은 데서 구멍 내놓으면 칙 하고 김이 빠져나오잖아. 그 칙 하고 빠져나오는데 발전기 터빈을 답니다. 바람개비를 달아요. 그러면 또 이게 칙 빠져나온 힘으로 얘가 막 돌아. 그래서 수증기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지요. 결국 화력발전소도 연료의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이야. 중간에 수증기를 거치고요. 다음 풍력발전 볼게요. 풍력발전.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막 부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지? 물론 바람이 더 높이가 변하면 위치 에너지도 변할 테니까 결국 역학적 에너지란 뜻입니다.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그냥 바람개비 돌려버리죠. 그래서 발전기, 바람개비 바로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고 바람이라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두 가지가 빠졌나 생각해보니까 자, 원자력 발전. 자, 핵 분열하는 핵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핵 에너지로 뭐 할까요? 물 끓입니다. 좀 재밌죠? 가장 뭐 최첨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핵 분열을 이용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국 뭐 하냐면 물 끓여요. 물 끓여서 발전기 돌리고요. 그걸 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듭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든다. 이게 원자력 발전이고요. 태양광 발전이 있죠.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햇빛에 들어있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야.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소자가 이제 반도체가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뭐 파력 발전도 있고요. 또 뭐 있죠? 조력 발전도 있고요. 지열 발전도 있고요. 발전 종류는 많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쭉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 세 과정만 보는 거냐면 이 세 과정이 다 뭐야? 역학적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자, 발전기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도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어. 태양광은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이 없습니다.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책에는 요 세 가지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원자력 발전, 물 끓이는 거니까 이것도 요 정도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옆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중간쯤에 동그라미 2번 유도전류의 세기가 있어.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제로 또 시험에 강남에서 또 잘못 냈다기보다는 좀 오류가 있게 내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자, 2번 뭐가 있냐면 유도전류의 세기, 어떻게 하면 이 유도전류를 센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느냐 보면요, 강한 자석을 움직일수록, 코일의 가만수가 많을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세 가지가 나와 있지? 다 외우시면 됩니다. 강한 자석 쓰기. 자,
강한 자석 쓰기,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 많은 쓰기, 코일 가문수 늘리기. 요거 이렇게 10바퀴 돌리는 것보다 20바퀴 감는 게 더 유도전류가 더 센 유도전류가 생긴다, 그 뜻이고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기, 자석 빠르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외워야 돼요. 유도전류를 세게 하려면 강한 자석 쓰던지, 코일의 가문수를 많게 하든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든지, 그러면 됩니다. 밑에 3번에 또 플러스 강의 3번에 발전기와 전동기 에너지 전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뭐 다 기억나죠? 중학교 2학년 때. 왜? 이런 손 모양 가지고 요쪽을 자기장 방향, 요쪽을 전류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자기장 전류 방향 설정하면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서 발전기가 막 몸으로 돈다. 도선이 막 힘을 받아서 위로 가든 뭐 옆으로 가든 막 간다. 그거 이용해서 발전기의 방향을 설정한 거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겁니다. 뭐 사실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본에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간단하게 뭐 요거 공부했었구나 참고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67페이지에 문제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두 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자, 1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합니까? 자, 중요한 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한다. 네. 당연히 두 가지 다 키워드야. 좋은 키워드야. 외워야 되는 거야.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변해야 된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석만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장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자기장이 변해야 돼. 자기장이 변해야 돼.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유도전류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흐르고 코일 자석에서 가까이 할 때는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는 흐르지 않는다. 아니죠. 자석을 가까이 할 때도 흐르고요.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을 가까이 할 때도 흐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3번.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안 흐르죠. 흐른다가 틀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3번 X. 4번.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이 같은 게 아니라 다르죠.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는 달라집니다. 여기 써있죠?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는 달라집니다. 2번 문제. 전자기 유도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기억번. 코일 속에 들어있는 자석을 빼낼 때 코일 속에 자석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자석을 빼내면 자석이 움직이잖아.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하잖아. 그러면 전류가 흐릅니다. 기억번 흐르고요. 2번. 자석의 N극을 코일 가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져간대. 전류가 흐릅니다. 디귿번.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 반복. 당연히 전류가 잘 흐릅니다. 전류가 유도적으로 잘 생겨요. 1번. 코일 속에 매우 강한 자석을 넣고 가만히 둔다. 가만히 두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리을 틀렸고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개만 답으로 쓰면 돼요. 자, 68페이지 봅시다. 자, B. 전기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보자. 자, 1번. 앞에 한번 쉬워요. 가전제품의 전기에너지의 전환. 전기에너지는 쉽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한다 되어 있고요. 밑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뭐 굳이 내가 선생님의 말을 읽어보진 않을게. 여러분들이 다 책을 잘 읽어봐. 뭐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든지 비에너지로 바뀌든지 소리, 운동, 화학에너지 등등으로 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전기를 써서 많은 것들을 바꾸기 때문에 다 전기에너지를 이런 것들로 바꾸죠. 자, 2번 그 밑에 이제 에너지 전환과 보존 봅시다.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저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웠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뭔가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겁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보존된다고. 보존됩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를 넘어서서 에너지 전체도 보존이 돼. 즉 에너지는 역학적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말고 많이 있잖아. 지금 비대 에너지, 소리 에너지, 뭐가 있었지? 운동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등등 많이 있잖아. 그 많은 에너지들 다 합한 게 뭐다? 이게 이 펜이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이만큼 다 합한 게 이게 전체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자,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는 별다른 조건이 없어. 그냥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 돼.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건 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찰이나 열 등 빠져나가는 것들이 없을 때만. 그래서 공기도 없고 이거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걸로 가정을 했죠. 그래서 공기의 저항, 마찰이 없을 상태만 보존되고요.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있으면 보존되지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공기 저항으로 에너지 잃어버리고 마찰로 에너지, 열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 봤자 다 모아놓으면 에너지는 또 보존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거기에 딱 써 있고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10번 이제 메인 테마 소비 전력 계산 문제니까 다시 한번 이걸 볼게요. 자, 이거는 1번에 소비 전력, 2번에 전력량 나오는데 이 두 개만 좀 잘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끝이야. 공식이 총 4개 나와.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 위치 운동 에너지 하나씩, 소비 전력에서 전력과 전력량 2개 나옵니다. 자, 1번 소비 전력 봅시다. 1번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 1초 동안에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불러. 즉, 우리가 뭐 집에 가면 다리미. 뭐 이렇게 다리미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기 뜨끈뜨끈하게 다리미.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아, 요즘 더우니까 선풍기 있다고 쳐봅시다. 바람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선풍기. 이 다리미와 선풍기 비교하면 사실 요즘 선풍기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 전기를. 그래서 선풍기는 틀어놔도 전기는, 에어컨은 전기 팡팡 먹죠. 그래서 이 에어컨으로 합시다. 더워 죽겠는데 이 다리미는 뭐예요? 에어컨이 딱 튀면서 마징 나옵니다. 냉기가. 자, 에어컨은 선풍기가 쓰는, 이 한 대가 쓰는 전기에 몇 배 정도 먹냐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먹어.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지, 전기를. 그래서 이제 여름에 에어컨 막히면은 뭐 전기료 폭탄 맞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자, 이 선풍기, 에어컨.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말해줄 때 이렇게 궁금한 거야. 아니, 선풍기와 에어컨 중에서 누가 더 전기를 많이 먹니? 흔히 말해서 전기를 많이 먹니? 누가 더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에어컨이 전기를 더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선풍기가 에어컨을 그 전기를 조금 먹는다고 해서 선풍기를 10시간을 켜놓고 또 에어컨을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1분 켜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전기를 많이 먹지? 선풍기가 더 많이 먹을 거야. 10시간을 켜놨으니까. 아무리 저 선풍기 자체가 전기를 조금 쓴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썼잖아. 즉, 전기를 누가 더 많이 쓰냐 비교를 할 때 시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많이 썼다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비 전력 뭐라고 써있죠? 1초 동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1초라는 시간으로 통일을 시켜놓은 거야. 왜 1초라고 시간을 통일시켜놨지? 물리에서 기본 시간 단위가 초니까 그래. 기본 시간. 단위 시간이죠. 이게 바로. 단위 시간 동안에 이 기계가 얼마나 에너지를 썼느냐를 보고 싶은 거야. 따라서 10시간, 1분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말자고. 1초 동안에 쓰는 에너지로 비교하자고. 그래서 옆에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이라고 나와 있지요.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중요한 건 1초예요. 그래서 1초에 동그라미 딱 쳐시고요. 밑줄 쫙 칩시다.
1초에 사용하는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고요. 전기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줄입니다. 전기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이 뭐야 있냐면 속도가 있었지, 속도. 속력이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래서 속력은 거리를 뭐로 나눠? 단위 시간 1초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자, 소비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얼만큼 전기 에너지를 써먹었냐. 요게 공식이에요. 밑에 박스 안에 공식이 써있죠. 한글로 써있죠. 한글 선생님 다시 한번 쓴 거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쓴 겁니다. 단위 잠깐 볼게요. 전기 에너지 단위는 줄이에요. 줄. 자, 시간의 단위는 초예요. 그래서 줄 퍼 세크. 줄 퍼 세크가 소비 전력의 단위입니다. 줄 퍼 세크.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여기다 써야겠네. 에이씨, 가려. 줄 퍼 세크가 요게 소비 전력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줄 퍼 세크 하니까 어차피 소비 전력은 엄청 많이 쓰는 단위인데 줄 퍼 세크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번잡스러운 것 같아.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게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W라고 써 있지만 단위는 항상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단위는 W라고 있는 거 아니야? JS라고 읽지 않잖아. 줄, 세크 이렇게 읽잖아. 소비 전력은 와트라고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 전력은 1초 동안에 전기 에너지 얼마나 썼느냐? 단위는 와트 이렇게 쓴다. 와트와 줄 퍼 세크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단위 와트라고 써 있고요. 1kW라는 말이 나와. 자, 1kW는 뭐냐면 이 와트가 1000개가 있는 거죠. 1km는 1m가 몇 개? 1000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1kW는 1W가 몇 배? 1000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kg가 1000을 뜻하는 접두어잖아, 단위에서. 그 다음은 접두어가 뭐겠어요? 1메가와트. 자, 1페타와트. 그 다음 단위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단위 한번 잠깐 봤고요. 자, 2번 1와트. 1초 동안 1줄에서의 전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1와트의 뜻이죠. 1와트는 1초에 1줄입니다. 자, 3번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 전격 전압을 연결했을 때 단위 시간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전격 전압이 뭐냐라고 오른쪽에 맨 아래 용어 독비가 나오죠. 전기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압, 즉 이 전기기구는 이 전압에서 가장 잘 작동을 해. 이 전압에 꼭 넣어주세요. 이 전압에 꼭 꽂아주세요. 자, 이런 말에 전격 전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얘가 중요한데요. 그 얘는 어차피 뒤에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공식부터 빨리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야죠. 두 번째, 전력량. 쉬워요. 전력을 내가 지금 우리가 공부했어. 전력 공부했어. 그 전력을 양으로 얘기해 보라고. 자, 아까 잠깐 이런 예를 들었는데, 아무리 작은, 소비 전력이 작은 전기를 안 먹는 선풍기라도 10시간씩 돌리면 그 선풍기가 쓰는 전기의 양이 되게 많을 거야. 아무리 전기를 팡팡 쓰는 에어컨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쓰면 얘가 결국 써먹는, 그날 쓴 전기 에너지 양은 되게 작을 거야.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의 양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의 양을 계산할 거니까 얘가 단위 시간 동안에 쓴 양을 얼마나 썼는지 거기다 시간만 곱하면 끝이야. 시간만 곱하면. 그래서 밑에 표가 하나 나오죠. 전력량은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게, 자, 소비 전력은 지금 단위가 뭐야? 와트였어. 여기까지 알겠단 말이야? 시간의 단위는 그동안은 세컨드, 초를 썼는데 여기선 초를 안 씁니다. 아워, 1시간, 2시간, 그 아워를 써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전력량의 공식은, 단위는 와트아워. 뭐 3kWh, 2kWh 뭐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이제 들어봤을 텐데, 와트아워 시간의 단위를 씁니다. 타임의 단위가 아니라 아워. 타임의 단위를 아워를 써요. 그래서 아워를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초라는 것은 사실 좀 짧은 시간이어서 선풍기를 뭐 1초만 쓰고 10초만 쓰고 이러진 않단 말이야. 에어컨을 한번 켜놓으면 뭐 30초만 쓰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인간한테 주로 쓰는 단위가 뭐 선풍기 몇 시간 돌렸니? 뭐 세탁기 몇 시간 썼니? 텔레비전 몇 시간 봤니? 이렇게 시간의 단위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아워, 시간의 단위를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와트 아워가 전력량인데 잘 보세요. 초와 시간은 이 초와 아워는 결국 곱하면 이 소비 전력의 아워를 곱하면 초와 아워는 약분되겠지? 줄만 남아. 와트 아워는 줄과 같은 겁니다. 또 와트 아워는 줄과 같은 단위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밑에는 다 넘어가고 바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69페이지에 7번 보자. 7번. 오른쪽 편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뒤에 전자레인지가 소비한 전기에너지와 사용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소비 전력은 몇 와트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에너지가 소비한 전기에너지가 뭐 얼마야? 이거 12만 줄? 12, 하나, 둘, 셋, 넷 줄을 사용했는데요. 사용 시간이 몇 분 동안 사용했습니까? 2분 동안 사용했답니다. 그럴 때 소비 전력을 구하래요. 소비 전력을 구하래요. 이 공식이든 써야 될 테고, 자, 소비 전력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얘를 소비 전력을 구하려면 소비 전력은 전기에너지가 몇 줄이니까 여기다가 12만을 집어넣고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소비 전력이 딱 나와버리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몇 분, 2분 동안 썼대요. 2분 동안. 그러면 소비 전력 구합시다. 얘의 소비 전력은 전기에너지를 2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소비 전력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2분은 얼마죠? 120초입니다. 그러면 0 하나씩 약분되고요. 12를 보면 1, 0, 0, 0 줄 퍼 세크만 이렇게 남지요. 1000줄 퍼 세크. 줄 퍼 세크는 다른 말로 와트. 그래서 소비 전력은 1000와트. 다른 말로 1kW.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겠죠. 몇 킬로와트, 몇 와트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여기겠네요. 다음 8번 문제. 오른쪽 표현 가진 선풍기의 전격 전압과 전격 소비 전력이 표시되어 있다. 이대한 설명. 지금 뭐라고 선풍기에 되어 있냐면요. 220V 45W. 220V 45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선풍기를 220V에 꽂으면, 이제 220V가 우리 집에서 흔히 쓰는 그 전압이야. 220V에 꽂으면 45W 뜻이 뭐지? 1초 동안에 45줄. 1초 동안에 45줄만큼 계속 얘네 에너지를 소비할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자, 1번. 이 선풍기의 전격 전압은 220V이다. 맞네요. 1번 맞고요. 2번. 이 선풍기의 전격 소비 전력은 220W이다. 이 45W로 써있잖아. 전격 전압, 전격 전력이야. 전격 소비 전력. 그래서 전압, 전격 전압, 전격 소비 전력. 2번 틀렸죠? 전격 소비 전력은 45W입니다. 3번. 선풍기를 220V의 전압에 연결하면 1초에 45줄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한다. 맞죠? 1초에 45줄 소비함 이란 뜻입니다. 맞고요. 4번.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사용할 때 소비하는 전력량은 440Wh이다. 2시간 동안에 사용한답니다. 2시간 동안. 그러면 45W가 소비 전력이었잖아. 45 곱하기 2시간이니까 여기다가 2hour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2hour. 아이고, 단위가 여기 빼졌네. 이거 와트예요. 따라서 90Wh가 이렇게 되겠죠. 와트도 대문자 써야 돼요. 90Wh. 틀렸네요. 440Wh가 아니라 90Wh입니다.
4번 X. 자, 9번 문제 보자. 밝기가 같은 두 전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1번. 가가 1초 동안 밝기가 같답니다. 자, 가 16W, 나 10W. 자, 그런데 봐봐라. 밝기가 같다고 했지. 밝기가 같으니까 우리 인간이 얘네들한테 뽑아낼 수는, 우리가 얘 전구는 왜 쓰는 거야? 빛에너지를 뽑아내려고 쓰는 거 아니야? 뽑아내는 밝기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같은 밝기를 얻기 위해서 이 가는 16W를 내가 1초 동안에 16J를 공급해야 되는 거고, 나는 1초 동안에 10J만 공급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나가 전기를 덜 먹는 기구지. 나가 좋은 전구야. 같은 밝기라면. 만약에 16W 집었는데 얘가 훨씬 밝다면 당연히 얘도 의미가 있겠지.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서 또 밝은 빛을 뽑아내니까. 근데 두 개가 밝기 같으면 에너지 덜 먹는 게 얘가 좋은 거죠. 자, 1번. 가가 1초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양은 16J이다. 이 말이 1초 동안에 16J를 써먹는다는 얘기고, 이 말은 1초 동안에 10J를 써먹는다는 얘기니까 16J. 맞네요. 1번 16J이고요. 2번 16J. 2번. 나를 2시간 동안 켜놓으면 나가 소비한 전력량은, 나를 2시간 동안 켜놓은데, 그러면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전력 곱하기 시간 2hour. 그래서 20Wh가 답이죠. 20Wh. 2번. 3번. 가와 나 중 효율이 더 좋은 건 나예요. 그래서 자, 됐고요. 자, 이제 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볼게요. 72페이지 3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기를 연결하고, 검유기가 뭐죠?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전류가 또 얼마나 흘렀나 보는 장치죠.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의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였다. 설명으로 온 거야. 1번. 전자기유동성이 일어난다. 코일을 가까이 하거나,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했으니까 전자기유도 일어날 거예요. 2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자석을 움직였으니까 자기장 변할 겁니다. 3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바뀌니까 그 에너지만큼 전기 에너지를 뽑아낸 거죠. 맞고요. 4번.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맞고요. 5번.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검유기 반응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바늘이 움직입니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답이 5번이고요. 이 문제는 일단 N극을 가까이 합니다. 그럼 바늘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N극을 멀리 합니다. 바늘은 반대로 움직이겠죠? 당연히 N극이 방향이 반대니까. 자, S극을 가까이 합니다. N극을 가까이 할 때 이쪽으로 움직였다면 S극을 가까이 할 때는 극이 바뀌어 있지. 그러면 방향도 바뀌어. 방향도. 다음 S극을 멀리 하면, 다시 가까이 올 때 이렇게 했다면 멀리 할 때는 방향이 반대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자, 봐봐. N극을 가까이 할 때 이렇게 움직였다면 S극을 멀리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같은 방향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극이 바뀌어서 이 방향이 바뀌려고 했는데, 내려오고 가까이 하고 멀리 가고 이 방향도 바뀌었지. 극도 바뀌었는데다가 방향도 바뀌었어. 가까이 오고 멀리 가고. 그럼 또 바뀌고 바뀌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요소 중 하나만 바뀌면 바뀌는데 두 요소가 다 바뀌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잘 봐주세요. 자, 오른쪽 6번 문제 봅시다.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기억번.
발전기 내부에는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도가 일어나는 거고, 니은번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이다.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받는 힘이 아니라 이거 니은은 무슨 복이에요?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가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근데 사실 전동기와 발전기는 구조가 비슷해. 똑같아. 전동기를 거꾸로 우리 손으로 잡아 돌리면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은 이건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말을 바꿔서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는 장치다. 흐르는 현상을 이용한 장치다.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번 발전소에서는 발전기를 회전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니은번 보기 조심하세요. 니은은 전동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8번 문제 잠깐 볼게요. 73페이지 8번. 이런 장치, 이거 초등학교 때 학교 실험실이나 뭐 학원 같은 데서 많이 만들어. 나는 이거 애들한테도 많이 만들어 봤는데, 뭐 한번 해봤지. 학원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만드는데, 코일을 감아놓고, 어떤 관에다가 자석 하나 집어넣고, 밖에 코일 감아놓고, 다이오드 잡아놓고, 막 흔들면 이 안에 자석이 왔다 갔다 막 흔들려. 그러면서 코일을 지나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그 코일에 붙어 있는 그 다이오드에서 불이 들어와.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전자기도를 이용한 그런 장치입니다. 기억번 발광 다이오드가 깜빡이며 불이 켜진다. 맞습니다. 니은번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아니, 이 기억번에서 뭐라 그러면 깜빡인다고 써 있잖아. 깜빡입니다.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번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이게 발전기 원리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1번 간이 발전기를 여러 번 세게 흔들어주고 멈추면 발광 다이의 불이 한동안 켜지는 게 아니라 멈추면 바로 꺼져버립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자, 11번 문제 봅시다. 11번 그림은 선풍기를 사용할 때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3000줄을 써먹었대. 그럼 그 3000줄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 나가야 됩니다. 소리 에너지가 300, 운동 에너지가 200이면 2000이면 두 개 합하면 2300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열 에너지로 700줄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 같은 거 쓰면 원하지 않는 에너지가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지. 선풍기 그 머리를 만져보면, 모터 부분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지잖아. 그래서 그런 원치 않은 에너지로 빠져나갑니다. 뭐 이건 된 것 같고요. 12번은 쉽네요. 중요라고 써있지만. 이제 소비전력 이 문제를 쭉 풀어볼게요. 소비전력 문제를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 소비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비전력의 단위로 와트, 킬로와트 등을 사용한다. 이건 맞죠 그냥. 2번 소비전력이 1와트인 전기기구는 1초 동안 1주를 사용하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기구가 소비하는 전력을 전격 소비전력이 말 그대로 다 맞네요. 1번, 2번, 3번은 말 그대로 다 맞습니다. 답이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건 4번, 5번이 되겠지 자동으로. 4번 문제 보자. 4번 보기 보자. 1와트아워는 1와트의 전력을 1초가 아니라 1시간, 1아워 동안 쓴 겁니다. 1아워.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1와트아워는 1000줄의 전기에너지와 같다는데, 자, 1와트아워, 1와트아워를 봅시다. 그 말은 1와트만큼을 한 시간을 썼다는 얘기잖아. 근데 1와트가 뭡니까? 1와트가 아니라 1줄을 1초 동안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수로 쓸까요? 1초 동안에 1줄을 써먹었다는 게 1와트 아닌가요? 곱하기 1아워는 뭡니까? 33,600 세컨드 아닙니까? 이게 약분해버리면 3,600줄만 남죠. 따라서 1와트아워는 3,600줄이에요. 3,600줄. 1000줄이 아닙니다. 5번 틀렸어요. 답이 4번, 5번. 자, 14번 문제와 이 전열기를 전격점에 연결하여 5분 동안 사용 전기가 소비 에너지인데, 자, 14번. 자, 14번 봅시다. 220V 880W래요. 220V
880W. 그 말은 220V에 얘를 연결해주면 88이 아니잖아. 880W. 880J를 얘는 1초 동안에 써먹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자, 14번 보자. 이 전열기를 전격 전압에 연결하여 5분 동안 사용해서 소비한 전기의 에너지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얘는 1초 동안에 880J를 쓰고 있어. 근데 이걸 몇 분 썼다고? 5분을 썼답니다. 대충 5분 동안 썼답니다. 자, 5분은 6, 5, 30, 300세컨드죠? 300세컨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분을 하면요. 880 곱하기 300줄만 남습니다. 그거 얼마예요? 38에 24, 38에 264, 00, 아니, 0 3개네요. 줄만 이렇게 남겠죠? 26만 4천 줄. 5번입니다. 답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전격 전압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 220V에 꽂으면 880만큼 써먹는다. 880W는 1초 동안에 880줄 쓴다 라는 뜻입니다. 1초 동안에 880줄 쓰니까 5분 동안, 즉 300초일 때는 이만큼 쓰겠죠. 15번. 이 전열기를 60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얘는 쉽네요. 왜냐하면 60분 동안 썼대. 60분은 한 시간이잖아. 원아워잖아. 그러면 880W만큼 880W만큼 1시간 동안 쓰면 곱하기 1아워. 이 답이지. 계산할 것도 아니고요. 880Wh가 답입니다. 880Wh. 답이 2번이에요. 자, 16번 보자. 오른쪽 그림은 LED 전구에 표시된 문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구가 뭐라고 써있나요? 16번. 220V 20W. 220V 20W. 자, 이 LED 전구인데 20W짜리 LED 전구는 되게 밝은 거야. 이런 것도.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잘 봐두세요. 자, 1번. 전구는 220V에서 제대로 작동한다. 그렇죠? 전격 전압. 제대로 작동하는 전압. 2번. 전격 소비 전력은 20W다. 맞고요. 3번.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1초에 20J를 전기를 씁니까? 20W라는 요 말이 뭔 뜻입니까? 20J를 1초 동안에 이 뜻이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전구를 오래 사용할수록 전구의 소비 전력은 증가한다. 전구의 소비 전력은 20W로 일정합니다. 그럼 이 말은 전구를 오래 살수록 증가하는 건 뭐죠? 전력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전력양.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소비 전력은 계속 20W야. 10년 이자도 20W야. 5번. 전구를 오래 사용할수록 전구가 소비하는 전력. 그렇죠. 전력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5번은 맞아요. 답이 4번입니다. 자, 17번 보자. 소비 전력이 50W인 선풍기와 소비 전력이 1500W인 전기다리미가 있다. 이러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황을 좀 볼게요. 17번. 선풍기 50W, 다리미 1500W. 그러면 이 말은 얘가 50J를 씁니다. 1초에. 이 말은 얘는 1500J를 씁니다. 1초에. 자, 1번 문제. 선풍기가 3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3초, 1초 동안에 50J를 쓰니까 3초 동안에는 150J를 쓰겠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전기다리미가 2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 1초에 1500 쓰니까 1분이면 1500J per 1세크에다가 1분이니까 60세크 아닙니까? 요걸 약분하면요. 1500 곱하기 60 나오겠네. 어쨌거나 2번 틀렸죠. 1500 곱하기 60줄입니다. 그러니까 9000줄인가요? 아니요. 9만줄이네요. 9만줄이 답이네요. 자, 3번.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하는 전력은 100W이다. 100Wh이다. 2시간이니까 50W 곱하기 2h잖아. 그래서 100Wh 맞습니다. 3번. 4번. 전기다리미를 20분 동안 사용해서 소비 전력은 20분이니까 여기 곱하기 20분 동안 이거 와트아워네요. 답이. 아니, 보기가.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겠네.
1500와트 곱하기 20분이면은 얼마입니까? 3분의 1아워죠. 3분의 1아워. 그래서 약분하면 500와트 아워. 500와트 아워가 답이에요. 그래서 맞네요. 4번. 5번. 같은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의 에너지는 전기다 의미가 선풍기의 30배다. 맞나요? 30배죠? 50와트, 50줄, 150줄, 1500줄, 30배 차이가 나죠? 5번도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 자, 18번. 표는 민지네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텔레비전은 1초에 100Wh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거는 단위부터가 틀려먹었잖아. 텔레비전은 100W짜리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은 그 말은 1초에 100줄 쓴다는 얘기지. 1초에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100Wh는 전력량의 단위잘 써 있잖아. 전력량의 단위. 1번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겠네요. 생략할게요. 이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답이 1번이에요. 자, 19번. 표는 220V 전원이 공급된 민수네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과 사용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력량을 구합시다. 를 봅시다. 선풍기, LED 등, 믹서, 한 칸 남아요. 소비 전력 50, 10, 900 시간 3시간 20분이니까 20분은 또 뭐야? 3분의 1시간.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력량을 구합시다. 쉬워요. 전력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 거죠. 3, 5, 15 150와트 아워 30와트 아워 곱하면 3분의 1은 뭐야? 300와트 아워. 이만큼을 사용했으니까 다 더하면 480와트 아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답이 4번이네요. 자, 75페이지에 2번, 3번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답지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 쉬운 문제니까 두 문제만 볼게요. 2번, 3번. 자, 2번 문제.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전구 A와 B를 1분 동안 켜두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뭐야? 이 A와 B 전구를 보면 A는 열에너지로 8줄이 빠져나가고 빛에너지 8줄, B는 빛에너지 8줄인데 열에너지는 4줄밖에 안 빠져나갔네. 즉 같은 빛에너지를 우리가 뽑아내는데 A는 더 열이 많이 난 거야. 그러니까 A가 더 안 좋은 전구죠. B가 더 좋은 전구입니다. 기억번. 두 전구의 밝기는 같다. 오케이, 맞고요. 니은번. A와 B의 소비 전력의 비는 3대 4이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전구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두 전구의 밝기는 당연히 같지요. 8줄 빛에너지가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밝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번. A와 B의 소비 전력의 비를 좀 구합시다. 자, A와 B의 소비 전력은 A라는 애는 8줄이 빛으로 나오는 건 좋아. 그런데 8줄만큼의 뭘 쏟습니까? 열에너지가 나가버리죠. 근데 B라는 전구는 8줄의 빛에너지가 나오고요. 열에너지가 4줄밖에 방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총 16줄의 에너지를 써먹고요. B는 12줄의 에너지를 써먹습니다. 이게 에너지의 B의 차이죠. 그러니까 4로 약분하면요. 4대 3의 에너지 B가 나옵니다. 3대 4가 아니죠. 그래서 4대 3이에요. 소비 전력의 B. 1초 동안에 4줄, 16줄, 12줄을 쓰니까 4대 3의 비율로 A가 더 많이 씁니다. 니은 틀렸어요. 디귿번. A보다 B를 사용할 때 전기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B가 더 좋은 전구. 답은 기억 디귿. 자, 3번 문제. 표는 건영이네 집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가전제품별 소비 전력과 일 사용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건영이네 집에서 한 달 동안 가전제품을 사용했을 때 전기 요금을 구합시다. 단 전기요금은 1kW당 300원입니다. 오, 표를 그려야겠네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텔레비전, 형광등, 컴퓨터, 냉장고. 아유, 저 윗칸 또 쓴다는 게 또 밑에다 쓴다. 자, 소비 전력. 전력을 80W, 30W, 100W, 200W. 이씨, 여기다 썼네. 전력을 80W, 30W, 100W, 200W. 시간, 하루 사용시간 2시간, 8시간, 3시간, 냉장고 24시간이지. 24시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에 사용한 거고요. 사용할 거고요. 자, 우리는 30일 사용할 거고요. 또 하나는 1kWh에 300원이래요. 볼게요. 자, 형광등은 30W씩 8시간 썼으니까 두 개 곱해가지고 38에 24, 240Wh를 하루에 쓰고요. 컴퓨터는 300Wh를 씁니다. 이거 다 시간 단위잖아요. 이걸 빼먹었네요. 160Wh 곱하면 얼마죠? 4800Wh를 이렇게 씁니다. 됐죠? 자, 다 더하면 하루에 쓰는 양이 나오겠네요. 160, 240 더하면 얼마입니까? 400이죠? 400, 700, 700 더하면 5500Wh. 자, 5500Wh인데 이 5500Wh만큼을 또 며칠 동안, 30일 동안 써야 돼요. 따라서 5500 곱하기 31을 하면 Wh, 한 달 동안 쓴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35, 15, 35, 16, 000 Wh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킬로와트가 필요한 거니까 킬로와트는 0세기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165 킬로와트를 쓴 거죠. 근데 1킬로와트에 300원이라고 하니까 돈으로 치면 165 곱하기 300원을 내겠네요. 그러면 이제 35, 15, 36, 18, 3면 이렇게 00원을 내겠습니다. 49,500원이 있네요. 보기 4번에. 4번이 답이에요. 자, 뒤에 문제들도 사실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다 같은 문제들이니까 충분히 이 요약만 가지고도 공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내용 한 문제라도, 특히 이런 문제들 한 문제라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리는.